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68이 된 박순자 씨입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분의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25살에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성실해 보였대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까다로워 보였지만 뭐 그 시절엔 다 그런 줄 알았죠. 결혼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녔고 순자 씨도 공장에 다니면서 살림을 꾸려갔어요. 애가 둘 생기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술만 마시면 성격이 완전히 변했어요. 평소엔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참았어요. 애들 때문에 참았고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이에요. 젊은 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 시절 여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혼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주변에서도 그냥 참고 살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명절날 순자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시댁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밤을 꼬박 새웠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시어머니 눈밖에 날까 봐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동생네 식구들이 와 있었어요. 시누이네도 곧 도착했죠. 집안은 금방 북적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또 일을 시작했어요.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그 사이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물론 거기 끼어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집에서라면 모를까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큼은 제발 사고 치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자 씨를 불렀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벌겋게 취해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죠. 애비가 술 좀 과한 것 같으니까 데리고 집에 가. 순자 씨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순자 씨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순자 씨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년이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집에 가자고! 순자 씨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부딪혀서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죠.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 시누이 부부, 조카들까지. 모두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동생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일어서려고 하자 또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순자 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혔습니다. 피가 났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나도 뭐라도 됐을 거야! 남편은 고함을 지르며 순자 씨를 발로 찼습니다. 배를, 허리를, 팔을 무차별적으로 찼어요. 순자 씨는 몸을 웅크린 채 맞았습니다. 반항할 생각도 못했죠.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달려왔어요. 당시 28이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떼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남편은 이번엔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아들의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그 모습을 본 순자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더는 못 참겠구나. 아들까지 이렇게 다치게 할 수는 없구나. 순자 씨는 그날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억지로 엄마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전치 3주. 갈비뼈에 금이 갔고 머리는 일부가 벗겨졌으며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선 거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순자 씨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악성 민원을 넣었어요. 순자 씨가 다니던 식당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죠. 순자 씨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순자 씨 험담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버리고 나갔다고 불효자식이라고 폐륜이라고 소문을 냈죠.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이 갔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딸을 잘못 키웠다고 가정을 파탄낸 죄인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병이 나셨어요. 순자 씨의 둘째 딸은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고소한 게 너무 창피하다고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리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혼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순자 씨를 최대한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남편을 무시했다고, 시댁을 박대했다고 온갖 거짓말을 늘어놨죠. 재판 과정에서 순자 씨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불면증도 생겼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머리채가 잡히는 꿈, 맞는 꿈, 쫓기는 꿈. 결국 이혼은 성립됐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받은 건 거의 없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재산 분할로 받은 건 고작 1,000만 원. 집도 예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다 빼돌렸던 거예요. 55살의 나이에 순자 씨는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큰아들만이 엄마 편을 들어줬지만 그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려야 했기에 계속 의지할 수는 없었죠. 순자 씨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순자 씨는 매일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이혼했다는 소문이 나자 만나주지 않았어요. 교회도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50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 일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어요. 30년간 맞고 살았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에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몸 성한 데가 없었죠. 병원비를 낼 돈도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밤이 되면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강에 가서 물을 바라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날 한강에 갔을 때였어요. 다리 난간에 기대서 물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그 여자는 순자 씨를 보더니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신 것 같아서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순자 씨는 그 작은 친절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사연도 조금 털어놨죠.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아줌마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50대면 이제 시작이에요. 제 할머니도 50 넘어서 새로 시작하셨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순자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어.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어. 순자 씨는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일단 돈을 모으자. 일단 내 가게를 갖자.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군데 일자리를 뛰었어요. 새벽에 시장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죠.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밥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옷도 안 사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오로지 돈만 모았어요. 1년, 2년, 3년.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55세 집을 나와서 60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은 분식집을 차릴 돈을 모았습니다. 동네 구석에 있는 5평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월세도 비싸고 시설도 낡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 내가 사장인 곳.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두 명밖에 안 왔죠.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순자네 분식집 떡볶이가 맛있다고,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단골도 생겼죠. 그러면서 순자 씨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가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고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였죠. 물론 여전히 힘들 때도 있었어요. 몸이 아플 때, 외로울 때, 옛날 생각이 날 때.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TV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우는 게 아니라 울고 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게 순자 씨의 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딸도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서 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겪은 고통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울면서 말했죠. 순자 씨는 딸을 용서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어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죠. 지금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나중에야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처음엔 세상 체면이 부끄러워 딸을 원망했지만 막상 딸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여전히 엄마 편이었어요. 가끔 가게에 들러서 일도 도와주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와서 할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했죠. 그럴 때 순자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전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소식도 듣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 68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닫아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누구한테 맞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럼 순자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죠. 외롭죠. 그래도 예전보다 100만 배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도 늙어서 가게 일하는 게 힘들어도 순자 씨는 행복합니다. 자유니까요. 30년간 감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순자 씨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도 50 중반에 빈손으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무서워도 용기를 내세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 어딘가에는 순자 씨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강요, 이혼은 창피하다는 인식,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편견. 하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처럼 용기를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갈 곳이 없어도 그래도 존엄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결혼했다고 집안 체면 때문이라고 폭력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123은 가정폭력 상담 전화가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여성긴급 전화 1366에 연락하셔도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자 씨도 55세 새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날 한강에서 순자 씨에게 커피를 건넸던 그 젊은 여자처럼요. 우리 모두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혼자여도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계실 거예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음식을 내오면서 자기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겠죠. 그분의 주름진 손에는 30년의 고통이 새겨져 있지만 그 얼굴에는 자유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